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금요일만 해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금요일날 좋으세요? 아, 금요일날 꼭 이상하게 저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뭐, 못 간다고 그랬어, 계속. 예? 아, 요일, 지금 수업 안 하는 요일이 있나요? 아, 목요일날 있어요? 아, 목요일날. 아, 화요일도 있어요? 아, 화요일날은 안 되고, 목요일날? 아, 물어봐야겠다. 목요일날 안 하는구나. 아, 2차 하는구나, 2차. 아, 미리 물어보면 되는데. 아, 참. 물어봐야겠다, 혹시나. 왜냐면 이 금요일마다 이게 항상 이 행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석을 계속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하여튼 고민이 됐어. 한번 여쭤본 거고. 사실 뭐, 행사 같은 데 참석 안 하면요, 더 좋아요. 그쵸? 몸도 편하고, 예, 머리도 안 아프고. 자, 예? 아, 글쎄 말이에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우리 336쪽 할 차례 맞죠? 응? 336쪽에 보면 그 난방 요령 공급방 비기고 나오는데 이거 딱 보니까 증기난방이 있고요. 그렇죠? 증기난방. 우측에 보면 뭐 증기난방에 이제 보일러가 있고 증기해도가 있고 쫙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환수되는 것들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나오고 그죠? 자, 그다음에 온수난방 봤더니 뭐 비슷하게 보이는데 뭐 나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사난방까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지난번에 제가 퀴즈 해가지고 몇 개 문제 냈었죠. 예, 그거 다 이해하시죠?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Q&A를 제가 이제 며칠 한 번씩 봐요. 자주도 오긴 하는데 이렇게 글 올리신 분 있으시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여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공부할 때 읽고 쓰고 그렇죠? 읽고 쓰고 따라하는 거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서를 똑같이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짧게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판서를 하는 도중에 수업을 딴 거 나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질의하신 분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판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혹시나 온라인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하시는 분은 저기 이 영상 보시면 정지가 가능하죠. 정지 딱 해놓고 카메라로 찍으시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영상을 딱 정지해놓고 카메라로 쫙 찍으면 카메라에 일단 캡처 같은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하면 안 되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딱 찍으시면 그 이미지가 뜨죠. 그거를 이렇게 필요한 것마다 놓고 나중에 이렇게 쭉 그 핸드폰 보시든가 아니면 그걸 노트화하는 것처럼 만들어도 괜찮아요. 응? 예, 뭐 아래 한글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너무 노트 필기를 주안점으로 열심히 쓰다 보면은 나중에 전체 맥이 그렇죠.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노트 필기 잘하신 분이랑 친한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노트 필기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 노트를 쫙 복사해가지고 보면 제일 좋아. 근데 그건 자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서를 따라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은 그게 안 되지만 온라인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000번은 그냥 쭉 듣는 거. 그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듣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느낌이 와요. 그쵸?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판서를 해도 돼요. 근데 처음부터 판서를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공부가 전혀 안 돼. 다 똑같은 거, 시력 이론 뿐만 딴 것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듣는다. 그래서 듣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파악할 때가 되면 노트 필기 필요할 수 있고, 노트 필기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양이 좀 늘어나요. 초창기는. 그러다가 시험 보기 한 2달 전, 3달 전이 그러면 완전 줄어들어요. 왜? 본인이 아는 건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이제는. 그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아마 그 우리 1차 시험 합격하신 분이 올린 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분을 특강 때 제가 만나 뵀는데 온라인만 수업 들으시는데 노트 필기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시험 보기 전 특강할 때.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제 수업 스타일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스타일을 글자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원리 중심으로. 불필요한 거 내가 강의는 안 해. 어차피 시험도 안 나오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거 가르쳐 줘봐야 시험장 가면 못 써먹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분이 그것만 정리를 해가지고 1차 시험을 패스했다고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억나는 게 본인이 막 자랑을 하신 거예요. 1차 시험 이렇게 정리해서 남들은 막 뭐 엄청나게 공부했다는데 본인이 요것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도 합격하더라. 그게 맞는 얘기죠. 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포커스가 안 맞죠? 포커스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 기초강좌니까 좀 이런 얘기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그 렌즈 가지고 불을 붙여야 돼. 그쵸? 불을 붙이려면 여기저기 이렇게 그 초점 맞추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고 쫙 태양열을 모아서
쫙 하면 어떻게 돼? 방구가 뻥 나죠? 불 나죠? 그런 게 공부야. 그게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골자를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은데 골자가 아닌 걸 막 주변 거 흩어봐야 나중에 뭐예요? 공부는 양은 많은데 실제로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자를 많이 보셔라.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물어봐요. 뭐 기초 강좌 있고 기본 강좌 있고 심화 이렇게 들어가는데 골자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골자는 뭐냐면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건 여러분이 처음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신다 그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한 번 읽으면 잘 이해 못 하신단 말이죠. 두 번 봐도 이해 못 해. 세 번 봐도 이해 못 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화나 특강까지 갈 때쯤 되면은 그때 알아들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듣고 다 100%가 아니라 처음엔 잘 이렇게 뭐 긴가민가 그렇죠? 하다가 조금씩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질 때가 돼서 시험장 가면 합격이고요. 잘 몰라도 문제풀이 같은 거 들어오면 찍는 연습을 해줘요. 아, 이건 이렇게 찍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다 안다는 건 전공자들도 이 책을 다 100% 몰라요. 왜?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라는 게 한 개 전공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구조도 있고 적산도 있고 시공도 있고 재료도 있고 설비도 막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일단 개괄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시험 문제 포인트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그만 따라 하시면 크게 점수 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또 이런 얘기 했죠. 100점짜리 만다 목표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100점짜리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100점짜리 공부한다는 건 합격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 합격을 하려면 몇 점 정도? 60에서 70점 정도 받고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00점을 맞으려면 이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평생 못해. 100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60점, 70점 맞고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함께 말씀드리면 이 난방방식이라는 거 공부했어요. 난방방식. 그럼 난방방식 유형이 있었어요. 유형인데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대류난방과 이 복사난방. 요거는 꼭 기억해라. 그죠? 그 다음에 대류난방은 다시 증기난방.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온수난방. 근데 마이크가 너무 편하네. 그렇죠? 이렇게 마이크 쓰는 걸 제가요. 강의한 지 한 15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되고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증기, 고온수, 온수가 난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에 주로 쓰는 난방 방식은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용하는 이 난방 방식은 복사 난방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증기 난방과 이 복사 난방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 안 했나요? 했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이 증기 난방은 뭐냐? 증기 난방 보일러가 있어요. 응?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는 뭐죠? 보일러가 뭐예요? 앞에 식사도 안 하셔서 눈이 떼끈하네. 그죠? 예, 보일러가 뭐예요? 예. 예, 물 끓이는 기계. 뭐라고요? 물 끓이는 기계. 이 보일러예요. 보일러. 물 끓이는 기계. 물 끓이는 기계인데 이 보일러가 쫙 연결을 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헤더라고 있대요. 헤더는 역할이 뭐냐? 분배. 뭐라고요? 분배. 왜냐면 보낼 곳이 많은 거예요. 큰 집도 보내고 작은 집도 보내고 건너방집 보내려니까 어떻게 돼요? 분배기를 만들어줘라. 분배를 하는데 자, 여러 개의 가지를 치는 거야, 한마디로. 가지를 치는데 방법을 봤더니 내가 쫙 올린 다음에 내린 다음에 여기다 뭐를 이렇게 라제타, 여기 방열기가 있고 방열기 밸브. 그럼 방열기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열기가 있겠죠. 있고 이렇게 뭐 나눠지기도 해요. 나눠지기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이프가 딱 들어가면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열기 밸브라고 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괜찮아요. 예. 앞으로 오세요. 예. 고개 좀 숙이시고요. 예. 카메라에 뒤통수가 딱 나와요. 누구 뒤통수는 알지 본인은 그죠? 예,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올렸다 내려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줘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냐면 자 보세요. 얘는 한 번에 올렸다가 내리죠. 내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공급받는 건 위로 올리면서 공급 아니면 내리면서 공급. 라제타에 내리면서 공급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하향식이다. 이거예요. 하향식.
이해하시겠죠? 아, 요게 하향식이구나. 하향식. 그럼, 자, 사향식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향식은 이렇게 그리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쭉, 그쵸? 자, 보세요. 자, 여기, 요 단계에서 라제타 설치하고, 다시. 자, 요 단계에 라제타 설치하고, 요 단계에서 라제타 설치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무슨 식? 상향식, 이거야. 아, 이 상향식, 하향식 이런 얘기구나. 그죠? 별거 아니죠? 아, 쉽잖아요. 모르면, 아, 뭔지 궁금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에어밸브가 있어요. 에어밸브. 여러분, 에어밸브는 뭔지 알죠? 에어밸브. 에어밸브는 뭐냐면, 아, 이게,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나 전기나 다 애들이 흘러 다녀야 되는데, 흘러 다니는 길을 공기가 자꾸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해를 해. 방해를 하니까 난방을 해도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따끈하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이때? 그렇지, 빼야 되는 거잖아요. 공기를 빼야 되지. 에어밸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네? 이렇게. 식은물이에요, 식은물.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데, 자, 해보세요. 가는데, 여기, 이 보일러는 보일러는 어떤, 보일러가 뭐라고요? 그래, 물 끓이는 기계 이제 나오네, 그죠? 예, 물 끓이는 기계 나와. 물 끓이는 게 나오는데, 이 안전 수면이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물이 있어요. 얘를 끓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 수면이라 그래, 수면. 보일러에 필요한 수면이 있어요. 수면이 있는데, 얘가 자 보세요. 수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놔보고, 자, 이제 약간 미지근한 거니까, 노란색으로. 그렇죠?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렇게 해서 환수가 돼. 환수가 되면 이 보일러 수면보다 높이 아니면 낮지? 높지. 그쵸? 높죠? 분명히. 보일러 수면보다 높게 환수가 돼. 뭐라고요? 보일러 수면보다 높게 환수. 그쵸? 그럼 보일러 수면보다 높게 환수가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식 환수. 건식. 건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보세요. 얘 다시 또 그리는 거. 이렇게. 물이니까 이제, 물이 있다. 치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보니까 어디, 보일러 수면보다 낮게 환수가 되면 이때 뭐라고 그러니까 건담에 그렇지 습식 환수 이렇게 얘기는 어때요? 별거 아니죠? 아, 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서 환수가 되면 건식 내리면 습식 환수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현재 쫙 보면 여기 T라고 써요. T라고 다 써 있어. T 뭐 여기 중간중간에 뭐 에어밸브 있겠죠. T가 있어. T가 있는데 이때 트랩이라고 그래. 트랩. 자, 뭐라고 썼어요, 제가요? 그렇지.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 열동 트랩. 다시 한번 크게. 열동 트랩? 동이라고 했어. 빨리 얘기해주세요. 동이라고 했어요? 난 또 열동이라는 줄 알고, 그죠? 무슨 똥이 나왔나? 맞아요. 발음하면 똥이 되죠? 네, 열동 트랩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가 열 한 다음에 동하려면 발음이 힘드니까 열동 트랩. 그죠? 그 열동 트랩이에요. 그러면 열 받으면 뭐 한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열 받으면 움직인다. 그럼 이 열동 트랩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자, 우리가 낮 동안은 춥대요. 추우니까 어떻게 돼? 야, 라디에이터 틀어. 방방방 거리면서 전기 난방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기는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차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일러 끄겠죠? 보일러 끄면 그 전기가 뭘로 변해요? 물로 변해요, 물로. 근데 이 물이 만약 여기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들이 꽉 차겠죠? 그 꽉 찬 상태에 다시 우리가 보일러 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식어버리니까 난방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럼 뭐 생각해요? 전기는 가다놔야 되죠. 전기가 있을 때는. 근데 전기가 뭘로 변하면, 물로 보내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라제타 안에 전기가 가득 차야 돼. 전기가 있을 때는 얘를 내보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얘가 뭘로 변하면, 물로 변하면 내보내야 돼. 그러면 이때 자, 전기가 뭘로 변했다고요? 물로 변했죠. 물로 변한 걸 우리는 뭐냐면 응축수다. 응축수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응축수. 그렇지. 전기가 물로 변하면 식으면 응축수가 돼요. 그럼 전기는 가둬놔야 되고 물은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여기 요런 데를 확대를 해봤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얘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증기죠. 뜨겁지. 뜨거워. 뜨거우니까 와, 증기가 있으니까 쭉 늘어져요. 늘어지다가. 자,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트랩 구멍이 있는데, 얘가 물이 돼요. 물이 되면, 얘가 주름이 잡히면서, 그쵸? 주름이 잡히면서 물 들은다. 얘가, 왜냐면, 얘가 저런 거예요. 우리가 쭉 쳐져 있다가, 얘는 원래 약간 꼬불꼬불한 거거든요. 쭉 쳐져 있다가,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이렇게, 추우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죠? 더우면 해야 돼. 그죠? 표정이 그런가요? 네, 우리 특히 이제 그 개들 있잖아요, 개. 강아지들 보면 여름에 더우니까 쇳바닥을 쫙 내밀잖아요. 그쵸? 내미는데, 얼음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제가 햇바닥을 내밀 수 없잖아. 그쵸? 쫙 오므러질 거 아니에요. 추우면 또 이렇게 몸이 움츠러질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지. 뭐냐면 얘가 열받으면 움직이는 거야. 어디 움직여? 쫙 움츠러지면 어떻게 돼? 그 사이로 물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증기를 딱 트면 어떻게 뜨거우니까 쭉 쳐지는 거예요. 뭘 받으면 움직인다고요? 그 열 받으면 열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라고 한다? 무슨 트랩? 열동 트랩. 무슨 말이죠? 열동 트랩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목적은 그렇지. 응축수만 배출한다. 사실 뭐라고요? 응축수만 배출한다. 증기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뭐만? 응축수만 배출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응축수만 배출한다. 이 목적이죠. 그렇죠? 이게 열동 트랩이구나. 근데 요런 용어가 필요하고요. 그럼 얘는 온순한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겠지. 그렇죠? 너무 스마트해. 얘는 어디만 있다? 증기난방에만 있다. 증기난방. 그 증기난방에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온전한 응축수를 흘려서 이렇게 다시 어디로? 보일러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응축수가 안 가. 증기가 일단 남아있는 거예요. 에러가 좀 났어. 왜냐면 완벽하게 응축수만 흘려보내기 어렵잖아. 그쵸? 그럼 순환도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순환 펌프 쓰든지 어떻든 뭐 응축수만 쫙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뭐가 걸렸어? 요 안에 증기가 좀 이렇게 잔량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식히면 좋아. 식히면 좋으니까 다른 구간은 이렇게 뭐를 한다. 이렇게 얘가 보온 피복을 해. 보온 피복을 하는데 요 구간은 피복을 하지 않아. 피복을 하지 않으면 차가워져요? 아니면 따뜻해져요? 차가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냉각 레그 또는 쿨링 레그. 우리가 한마디로 뭐야? 한글로 얘기하면 차가운 다리를 만들어줘요. 냉각 레그, 차가운 다리. 그럼 차가운 다리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응축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증기 남아있는 거를 응축수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냉각 레그. 그럼 중요한 포인트가 냉각 레그 이 구간에는 피복을 한다 안 한다? 피복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정답이죠. 그렇죠? 피복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거는요. 온순한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슨 난방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증기난방. 그렇죠? 예, 지금 늦게 오셔가지고 그죠? 예, 증기난방 공부하는 거예요. 예, 항상 일찍 오시는데 오늘 바빴어요 오늘? 예? 공부하시다. 공부를 하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몰라서 그렇죠? 예? 그랬군요.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라디에이터 높이가 되게 낮아. 그쵸? 그럴 수 있죠. 보일러실이 항상 최하가 아니라 중간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 방향 밸브 있고, 여기 이렇게 응축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어.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응축수라는 게 우리 수돗물 틀어서 파이프가 괄괄 쏘아지는 거예요? 찔끔찔끔 나올 거예요? 찔끔찔끔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밥이나 국 하다 보면은 그 밥뚜껑에 보면 응축수가 고여 있죠. 근데 그게 많은 게 아니라 찔끔찔끔 있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얘를 보내줘야 돼. 얘를 보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응축수가 찔끔찔끔해.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자연이 안 돼.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얘네들은 위치가 높으니까 지가 알아서 어디까지 가겠죠. 중력이야, 중력. 한번 자연순환이야. 한마디로 얘가 지가 알아서 어디까지 채워지는데 얘네들은
자동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때는 펌프 써요. 이때 펌프 중에 진공 펌프 같은 걸 쓰는 게 좋아. 진공 펌프. 진공 펌프를 통해서 어디로? 보일러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 끌어올려요.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물이 이렇게 차면 어떻게 돼요? 쏙 올려주고. 물이 이렇게 차면은 쏙 올려주고. 물이 쏙 올려주면 올려줘. 근데 이걸 뭐라 그래? 구멍을 피트라 그래, 구멍. 우리가 작은 구멍이나 홈들을 다 뭐라 피트라 그래, 피트. 그 다음에 리프트는 끌어올리다 라고 해서 이런 이음을 뭐라 한다? 리프트에다가 피트가 있으니까 피트 접속이라 그래요. 리프트 피트. 다시 한번 뭐라고요? 리프트 피트법. 다시 한번 뭐라고요? 리프트 피트법 또는 리프트 피트 이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프트 피트라는 것은 뭘 두는 거예요? 작은 이 구멍, 웅덩이 두는 거예요. 웅덩이. 왜냐면 찌끔 새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쫙 올렸다가 쫙 올려주는데 보통 1.5m 이내마다 설치해줘요. 이해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또 듣는 거야. 듣는 거. 자, 이렇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쫙 올려줬는데 이렇게 올려줬어. 이렇게 올려주면 문제는 뭐예요? 물이 다 어디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빠져나가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요거를 요렇게 어디까지? 요렇게까지 환수시킬 수 있는 요 배관이 필요해요. 이 배관의 목적이 뭐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요 배관이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 생겨요? 보일러는 없는데 열을 막 가니까 뭐라고? 빈불 떼기 문제가 생겨. 빈불. 뭐냐면 보일러는 물이 없는데 계속 때워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주전자에 물이 없는데 계속 때워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빈불 떼기가 돼. 빈불 떼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과부하가 생겨. 과부하가 생기면 보일러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수면이라 그래. 무슨 수면? 안전수면. 우리가 예상하는 필요한 안전수면이 있는데 그 안전수면보다는 높게 이렇게 응축수 배관을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이 접속 방법이 필요해요. 이 접속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트포드 접속법. 하트포드 접속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하트포드 접속법.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트포드 접속법. 그럼 하프포드 접속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프포드 접속법이라는 것은 하프포드 접속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프포드 접속법이라는 것은 빈불떼기를 방지하고 보일러를 안전수면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다라고 해서 하트포드 접속법. 발음 이상하다. 하트포드 접속법이라고 그래요.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럼 하트포드 접속법이라는 것은 온수난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어디만 있는 거예요? 증기난방에 있는 거예요. 하트포드 접속법. 그럼 하트포드 접속법도 증기난방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냉각내가 어디만 필요해요? 증기난방만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열동 트랩도 증기난방에만 필요해요. 열동 트랩도. 그렇죠?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자, 방일배부는 뭐다? 방일배부는 다 필요해요. 대류난방이라면. 그렇죠? 방일배부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증기 해도의 역할이 뭐라고요? 증기 헤더. 그렇죠. 분배.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분배. 다시 한번 증기 헤더의 기능이 뭐라고요? 분배. 증기를 여러 곳에 분배해 주는 거. 그렇죠? 이분은 너무 스마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오셨는데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증기난방이에요. 어때요? 이해하겠죠? 오늘 교재 보니까 뭐가 나와? 증기난방에 증기 압력은 그냥 그렇다 치고 압력에 따라 배관 방식, 단간복각은 지난번에 우리가 급탕난방에 배운 거 똑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요. 공급방 상향 하향 뭔지 알고 건식 습식 알겠죠? 그 다음에 응축수 환수 방법 별표. 중력 환수식은 높을 때, 그쵸? 그 다음에 기계 환수는 펌프 사용할 때, 진공 환수는 진공 펌프를 사용할 때.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온 게 뭐냐면 환수하는 거예요. 환수하는데 중력실하는 뭐 때문에 중력실이라 그래요? 얘는 펌프 써요? 안 써요? 안 쓸 때. 기계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쓸 때? 펌프를 사용해서 우리 순환을 할 때. 그 다음에 진공식은 뭘 얘기해요? 무슨 펌프 쓸 때 특별히? 진공 펌프를 특별히 쓰면 우린 뭐라고 한다? 진공 환수식. 이거죠? 환수.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글씨를 많이 썼어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가급적이면? 그림을 많이 그렸죠. 왜? 그림을 많이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면 뭐야? 이해가 되죠. 그렇죠? 공부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를 처음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거를 그리려면 머리에 쥐가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건 뭐야? 완성된 것들이죠. 완성된 것들은 문제는 뭐예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죠.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돼? 하나하나 그리면서 시작을 하니까 머리에 들어오는데 완성된 걸 보면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이게 뭔지는 딱 기초 강좌 이해하고 기본서 강좌 듣다 보면 좀 더 알고 심화 과정 듣다 보면 여러분 쫙 그림이 그릴 수 있어요. 그때는 노트 필기가 참 재밌어요. 그죠?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일단 눈으로 많이 보시고 듣는데 노력하시고 이게 잘 안 들어온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스마트폰, 핸드폰 같은 거로 영상 보시면서 정지해 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이 뭐 버스를 타든 화장실 가든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공부가 돼요. 도움이 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 오프라인 제가 종합 과목 같은 거 수업을 하면은 핸드폰을 막 찍어요. 학생들이 막. 왜 정리한 걸 이렇게 힘드니까 찍어서 나중에 자기들 이렇게 노트 필기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노트 필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가 되면 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걱정하시죠. 뭐라고 해야 돼요? 좀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증기난방이고요. 그럼 증기난방에 이제 특성이 나와요. 특성 온도 나왔죠. 온도는 굉장히 높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고온이다. 예열 시간은 짧다. 왜? 온도가 높으니까 예열 시간 짧은 거예요. 교재 337표 얘기하는 거야. 관경은 작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경이 왜 작은지 알 수 있다 없다 이제 있죠? 왜 관경이 작은지 알겠죠 이제? 이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로 나와요? 관경이 커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X. 왜 관경이 작다는 걸 알면 공부가 돼. 이게 정말 좀 별표. 그렇죠? 관경이 작으면 별표. 여러분이 왜 관경이 작은지 모른다 그러면 지난 시간 거 한번 리플레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은 작다. 왜 작다 그랬어요, 제가? 라제타가 많이 들어가요, 작게 들어가요? 작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 항상 무슨 개념으로? 부하 개념으로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쾌적도는 굉장히 작다. 왜? 온도가 높으니까 작을 수밖에 없고요. 소음은 크죠? 땡땡땡 거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용도는 간헐난방. 왜? 급격히 가열되고 급격히 식는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급격히 가열되고 급격히 식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급격히 가열되고 급격히 식어요. 자, 그 다음에 부속기계 열동틀에 공부했죠? 이거구나. 하트포 접속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리프트 이용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냉각내구도 공부했네. 그죠? 이게 대류난방. 이게 이제 대류난방 중에 증기난방이구나. 어때요? 외울 필요 없죠? 예, 수업만 들으면 돼. 그래서 가끔 물어보라요. 외워야 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수업 내용만 이렇게 들어도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요. 다만 이거 외에 부서인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 많이 나와 있겠죠. 그건 나중에 밑줄 쳐주고 별표도 쳐주면서 여러분 숙제할 수도 도와드려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온수난방이에요. 온수난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비슷하죠. 비슷한데 심플하죠. 그렇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온수난방도 다를 게 뭐 있어. 교재 338쪽. 그럼 교재 338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근데 뭐가 하나 새로운 게 생겨서 자 보세요. 주목. 자, 이게 보일러예요. 보일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물 끓이는 기계. 다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 보일러가 쫙 있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가 있다 여기? 무슨 탱크? 팽창 탱크. 이 도중에 밸브를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무슨 관? 그렇죠. 팽창관이라는 거. 여기 뭐가 있다 이제? 헤더가 있겠죠? 헤더는 역할이 뭐라고요? 분배. 그쵸? 분배. 헤더는 분배입니다. 분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상향식, 하향식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케이. 팽창 탱크와 팽창관은 어디에만 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물은 온도가 높은 팽창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이거를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팽창 탱크와 팽창관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기난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만약 증기난방 방식에서는 부하 도피를 위해서 팽창관과 팽창 탱크를 달아야 한다. 왜요? OX, X. 그렇잖아. 이제 금방 알겠죠. 그냥 안 외워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지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여러분 입장은 아니까 그냥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당근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내용으로 알면 당근이고 모르면 정말 오리무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아요. 왜? 여기다가도 뭡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들어가? 라제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 바닐 밸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바닐 밸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여기 상향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하향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등등 해서 다시 어디로 간다? 생략하고 예, 다시 순환한다. 뭐가 필요하다? 펌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요만 하면 돼. 요거만 하면 되는 거 나머지 다 똑같잖아 거의. 그죠? 거의 비슷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온수난방이야. 온수난방은 이때 문제는 고온수가 있어. 고온수. 고온수.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온수는요. 온수는 자 온수. 온수난방은 이렇게 이 보통 온수난방이 있고 고온수난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온수라는 것은 몇 도 이상일까요? 60도 이상? 아, 60도 이상? 60도가 아주 뜨거운 온도군요. 아, 그럼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또? 그럼 뭐예요 또? 40도 이상. 아, 40도 이상? 그렇군요. 40도 이상이면 라제타 딱 만지면 뜨끈뜨끈해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뭐냐면 우리가 40도라는 건 뭐야? 피부에 직접 닿는 온도는 40도가 뜨거운 온도지만 실제로 우리가 라제타 안에 담궈놓고 40도 하면은요 미지근미지근해요. 그거 가지고 난방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지.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고온수는 몇 도 이상? 100도 이상, 100도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물은 몇 도에 끓는다? 100도. 그 이상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러나 이 물도 압력을 높이면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압력밥솥. 여러분 압력밥솥 써보셨죠? 써보셨어요? 지금 쓰고 계세요? 밥이 빨리 돼요? 늦게 돼요? 빨리 돼. 왜 빨리 되는데요? 그렇죠. 압력이 높으면 끓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100도에서 끓잖아요.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물을 끓였어. 그런데 아까처럼 뭐야? 오버하면 다 팽창 탱크로 나가겠죠. 그러면 100도 이상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고온수 난방과 보통수 차이점의 하나는 뭐냐? 얘는 이걸 개방식이라고 그래요. 개방식 팽창 탱크가 필요하나? 고온수는 밀폐식 팽창 탱크가 필요한 거예요. 밀폐식. 무슨 식이요? 밀폐식. 왜냐하면 밀폐를 해야지만이 온도가 100도 이상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얘는 항상 어디다가 높은 데 설치해야 돼. 얘는 위치에 관계없어요. 얘는 항상 뭐다? 높은 곳. 높은 곳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라제타보다 높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얘는 위치에 관계없어. 위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일러 옆에 둬도 관계없는 거고요. 그런데 자, 우리 처음으로 눈빛이 약간 그쵸 힘드셨나 봐. 그죠? 예, 그쵸. 어깨 좀 처음이에요, 처음. 왜냐면 제가 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예, 처음에. 자, 어깨 좀 돌리세요. 자, 예, 어깨. 뭐 하세요? 어깨 좀 돌리라니까. 자, 동작 그만. 자, 동작 그만은 다 어깨 피는 겁니다. 자, 어깨 좀 돌리시고요. 예, 돌리시고. 자, 좌로 우로 돌리시고. 왜냐면 이게 긴장이 돼서 그래. 그 다음에 일찍 오시면 저처럼요, 안마 의자에 쫙 누워 계세요. 자, 봅니다, 이제. 자, 뭘 보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개방식 팽창 탱크인데, 얘는 주철제 보일러도 관계없어요. 주철제 보일러. 근데 얘는 뭐다? 주철제 보일러가 터져요. 뭐가 필요하다? 좀 센 거. 강판제 보일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압력을 높이죠. 근데 주철제한 거 특징이 뭡니까? 내구성은 좋고 내식성은 좋아요. 부식이 잘 안 되니까. 문제는 뭐야? 고압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충격에도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고압을 주고 고온을 유지하는 그 보일러를 주철제 보일러하면 어떻게 돼요? 안전상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고온수 난방일 때는 이 보일러는 뭐가 필요하다? 강판제 보일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케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면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온수 난방인데 고온수인데 자, 물어볼게요. 요 고통온수와 고온수 중에 자, 배관 직경 요 둘 중에 배관 직경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자,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안 물어봤잖아요. 너무 성급해서 우리 사모님 고온수 난방과 보통 온수 난방인데
배관직경이 어디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증기 있죠, 증기. 증기와 온수 중에 어디가 더 배관직경이 커야 돼요? 온수가 커야 되죠. 왜 커야 돼요? 온도가 낮으니까 반열기가 많이 필요하고, 반열기가 많이 필요하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줘야 되지. 그죠? 이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보통 온수와 고온수 중에 어디가 더 온도가 낮아요? 어디가 더 낮아, 온도가? 여기가 낮죠? 여기가 낮죠? 여기가 낮으니까 라제타 크기가 커져야 작아져, 상대적으로. 커지지. 라제타 크기가 커지면 얘는 배관직경이 커지는 거고, 얘는 그렇지, 이거지. 됐죠? 그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보통 온수와 고온수의 배관직경이 어디가 더 크냐, 그러면 뭐라고? 보통 온수가 크고 고온수는 작다. 어때요? 이제 된 거죠, 이제. 그쵸? 예. 왜냐면 약간의 긴장을 줘야지.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분명히. 고온수 난방은 보통 온수 난방에 비해서 배관직경이 크다, 작다? 작다. 됐죠? 작다. 예, 작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사난방이야. 복사난방. 이 복사난방은 거의 비슷해요. 무엇과 온수난방과.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자, 이 보일러가 있어요. 이 보일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보면, 아주 하나만 그릴게.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팽창 탱크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방에다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그쵸? 예, 깔아주는 거야. 깔아주고 다시 어디로 가라? 다시 보일러로 가면 돼요. 순환 펌프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 라디에이터 대신에 뭘 깐 거예요? 바닥 패널을 깐 거야. 바닥 패널. 패널이라고 하죠. 패널. 판넬이라고도 하고 이걸 깔아준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나 주택에 보면 패널을 쫙 깔아주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무슨 난방? 복사난방이라고. 복사난방은 팽창 탱크 있다 없다? 있어요. 그쵸? 팽창 탱크 있습니다. 그래서 뭐랑 똑같아 거의 온수랑 똑같은데 다만 라디에이터 대신에 패널을 깔아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뭐가 끝난 거야 이제? 난방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339쪽에 뭐가 나와? 이제 부속기가 나와. 다 공부했던 거야. 부속기 공통사항이 뭐냐면 잡으세요. 증기난방에 뭐가 있는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온수난방엔 팽창탱크 리턴콕이라고 있어요. 리턴콕은 이제 우리 온수난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 순환을 촉진시켜주는데 이 순환을 촉진시켜주니까 얘가 입구와 입구 출구가 있으면 이 출구, 라디에이터 출구 쪽에 순환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리턴콕이에요. 리턴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배 밸브는 다 공통사항이에요. 방해 밸브도 공통사항이고. 근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자 보세요. 주의할 사항이 있어. 우리가 공기 빼기 밸브는 공통사항인데 이 공기 빼기 밸브가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증기 다 있어야 돼요. 증기 중에 무슨 식일까요? 진공환수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카메라. 우리가 아까 진공펌프를 달아준다 그랬었죠. 그 진공펌프를 달아주면 어떻게 돼요? 진공 상태, 한번 공기가 안 차도록 쫙쫙 뽑아주는 거예요. 쫙쫙 뽑아지니까 라디에이터 안에 공기가 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펌프 시계는 유일하게 공기배 밸브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교재에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진공환수식은 없으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공기배 밸브 옆에다가. 그렇죠? 진공환수식은 없어요. 증기 난방 중 우리가 진공환수식은 공기배 밸브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류난방에 이제 우리 표준 열량 비교와 이해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증기 온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교재에 보면 650, 450, 0.756, 0.523 kcal per hour, 킬로와트 per 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hour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650이나 450 킬로칼로리 per hour 제곱미터. 그러니까 라제타 있죠, 라제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라제타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1제곱으로 쓰자고요. 1제곱미터라면 요만큼의 열량을 어디든 증기난방은 갖다 주고
온수 난방이다 그러면 요만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단위를 킬로와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올까? 제가 늘 얘기했죠.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는 개수가 같다 달라요. 10,000원은 1,000원짜리 몇 개가 돼? 10장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1,000원짜리 10장이면 얼마가 된다? 10,000원이 되죠. 그러면 1,000원짜리는 10개인데 10,000원짜리는 한 장이죠. 무슨 단위가 틀려? 단위가 틀린 거죠. 지폐 단위가. 마찬가지 얘네들도 단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환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환산. 환산하는 법을 제가 설명하면 또 뭐예요?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건 외울 필요 또 없다 지금. 지금은 안 외워도 돼. 나중에 한번 계산 문제 나올 때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게 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증기가 더 온도가 열량이 높다. 이건 알면 되죠. 증기가 열량이 높다. 이거 지난번 제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예를. 자, 그다음에 교재 339 쪽. 교재 339 쪽에 가시면 냉난방 부하의 이해가 나와. 이거 정말 중요하죠. 냉난방 부하의 이해다. 그렇죠? 이해. 이게 나와요. 자, 그럼 냉난방 부하의 이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자, 건축물 이따 시자고요. 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문짝이 있고요. 유리창이 있네. 유리창이 있으니까 이렇게 창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각종 단열재를 하긴 했지만 단열재나 재료로 돼 있다 치자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백열등이 있어요. 조명. 여기는 인체라고 합니다. 인체.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에서 이렇게 열이 왔다 갔다 하고 지붕에서도 왔다 갔다. 틈이 있어. 틈새로도 왔다 갔다 해요. 틈새로도. 자, 그 다음에 일사의 영향을 건축물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건축물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 건축물에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름철과 겨울철의 상태가 좀 다르겠죠.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뭐가 있냐? 커피포트가 있어. 커피포트가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야. 커피포트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전기가 딱 코드가 있어서 확 물이 끓고 있어. 물이 커피포트에 이게 커피포트. 자, 조명, 인체, 그 다음에 이렇게 벽체, 벽이나 또는 뭐 등등등 벽체 등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냉방, 난방, 부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 부하는 냉방 부하 있고 난방 부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현열 부하 있고 자멸 부하 있고 난방도 현열 부하 있고 자멸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하의 특징들을 부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고 이 위에다가 부하의 종류를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야. 가장 대표적인 부하의 종류를 제가 우리가 써놓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가장 인체, 그 다음에 우리가 커피포트,
일사, 태양열에 의한 특징이죠. 이런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조명, 그래. 조명, 그 다음에 틈새, 틈새에 의한 열의 이동, 그 다음에 벽체 등에 의한 벽체 등이나 유리창을 통한 열의 이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체의 열의 이동 있고요. 그럼 이 중에 관계가 되는 것만 동그라미 치고 부하라는 건 동그라미 치고 부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X를 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하의 종류가 일단 냉방부하, 난방부하 있고 현열부하 있고 자멸부하 있고, 그죠? 있고 부하의 종류가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야. 이거를 딱 체크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부하를 아는 겁니다. 그럼 일단 제가 현재 여러분이 여기다 OX 다 쳐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은 칠 수 있다 없다? 지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돼? 개념을 공부해야 돼.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생각하면 돼. 현열부하 자멸부터 설명할게요. 현열이나 자멸부하는 뭐냐면 현열부하, 자멸부하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열이 이동할 때, 열의 출입이에요. 열의 출입할 때 수증기가 발생되면서 열이 출입한다. 열의 출입이에요. 열의 출입. 관계를 부하라고 하는데 이 부하라는 것은 열의 출입이에요. 출. 열을 받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라 쳐요. 겨울철인데 무지하게 추워 창문 열어놓으면 그때요. 그 창문 열어놓으면 무지하게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열 손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난로를 높게 많이 때워야 돼? 아니면 작게 때워야 돼요? 많이 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기 난로를 친다 그러면 전기 난로를 오래 써야 돼? 아니면 짧게 써야 돼요? 오래 써야 되는 거고 전기값이 많이 나오고. 자 반대로 냉방을 합니다. 냉방을 하는데 누가 자꾸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막 기분이 안 좋지. 왜? 냉방 에어컨 틀어놨는데 자꾸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부는 시원한데 바깥은 덥죠? 더운 열이 어디로 들어와? 자꾸만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열이 들어온 것도 뭐가 돼요? 부하가 되는 거고. 아까 겨울철에 창문 열어놓으면 뭐 열이 나가니까 이때도 부하가 되니까 이 부하라는 건 뭘 얘기한다? 우리가 냉방, 난방, 에너지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부하라고 했던 거야. 그럼 이 부하라는 것보다 열의 출입 요소. 무슨 요소? 열의 출입 요소. 그럼 열의 출입 요소가 많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작게 들어요? 많이 들어. 그럼 결과적으로 부하가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죠. 어떤 분이 있어요. 직장에서 높으신 분이래요. 그럼 뭐가 많다 그래요? 부하가 많겠군요.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 부하가 많으면 사장님 밑에 부하가 많으면 어떤 문제 생겨요?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부하가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부하가 많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하라는 것은 열의 출입 관계인데 냉방을 할 때 열의 출입 관계가 있고 난방할 때 출입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난방을 할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냉방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 그 온도가 높은 온도예요, 낮은 온도예요? 내가 온도를 다시 한번 냉방한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지금?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온도를 높일 때 아니면 낮출 때? 높일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문을 열어놓으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냉방을 해야 되는 거야. 현재 20도야. 온도 낮췄어 지금. 낮췄는데 창문을 막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지.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뭐예요? 부하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는 건 부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도 생각하기 싫죠? 냉방일 때 뭐다? 냉방을 방해하는 요소. 무슨 요소? 방해하는 요소. 이게 부하야. 그럼 냉방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건 얘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럼 냉방을 방해하는 요소는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뺏는 거예요? 열을 주는 거죠. 열나게 하는 거. 그쵸? 열나게 하는 것들은 뭐다? 냉방부하. 왜? 열내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생각이 차이야. 다시 한번 뭐로 생각하면 돼? 우리가 냉방부하는 냉방에 방해하니까 냉방에 방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을 주는 거, 열을 뺏는 거예요.
열을 주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발열되는 요소라든가 또는 뭐야 가열되는 거 한마디로 고온 그쵸? 고온 온도가 높아 무엇보다 실내 온도보다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얘들보다 높은 온도를 가진 건 다 뭐가 돼요? 냉방 부하가 되는 거야. 됐죠? 왜? 생각해봐. 내가 20도를 낮추고 싶은데 자 20도를 낮추고 싶어. 어떤 물체가 10도야 10도. 그럼 얘는 방해를 해야 방해를 하지 않아.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얘는 뭐야 그냥 부하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20도를 유지하고 싶은데 어떤 친구가 80도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얘 때문에 에어컨을 막 틀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돼요? 온도가 높으니까 부하가 되는 거야. 무슨 부하? 냉방 부하 난방 부하? 냉방 부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난방을 해. 난방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 난방을 할 때 뭐다? 방해하는 것들이 난방 부하예요. 그럼 난방을 할 때 부하라는 얘기는 자 다시 한번 난방 온도를 지금 25도 올리려고 그래. 춥대 좀 높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 25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열을 잠깐 뺏긴대. 창문을 통해서 열을 뺏기고 그 다음에 몰통을 뺏기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난방할 때 방해한다는 것은 열을 주는 거예요? 열을 뺏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열을 잠깐만 뺏는 거니까 이때 뭐라 그래야 돼요? 열의 손실 요소. 그쵸? 방해를 한다는 것은 열을 손실하는 게 방해하는 거죠. 그럼 열을 손실당하는 건 뭐다? 난방 부하고 열을 가하는 거. 열을 가하는 건 뭐가 돼요? 냉방 부하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냉방 부하는 뭐다? 일단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야 돼. 그러면 냉방 부하는 얘 때문에 뭐야? 온도가 떨어지는 게 난방 부하야.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쉽게 설명할게. 자, 그럼 이제 알았어. 그럼 냉방을 방해하는 건 온도가 높아야 돼. 인체는 예, 무슨 부하? 열이죠. 열 쓰세요. 열. 온도 높아. 커피포트도 열 내고 있죠. 태양도 뭐가 돼? 열 내고 있죠. 조명도 열 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얘네들은 왜? 얘네도 열을 이동하는데 중요한 게 일단 얘네들은 열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겠죠. 틈새 바람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열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요건 내비도. 일단은 뭐야? 열만 내는 것만 찾아봐. 그럼 열만 내는 건 뭐가 된다? 냉방 부하가 돼요. 그럼 열만 내니까 얘는 난방 부하는 돼야 한다, 안 돼? 얘네는 안 되는 거지. 열만 내니까. 왜? 열만 내니까. 그렇죠? 얘는 열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는 근데 왜 인체는 자멸부할까? 여러분 더우면 뭘 흘린다? 땀 흘린다. 땀이 어느 순간 뭐예요? 없어졌다? 날아갔다. 그쵸? 예, 그러니까 자멸부하. 커피포트는 증기 발생하니까 자멸부하. 그쵸? 증기 발생하니까. 자, 일산은 태양이 땀 흘리나요? 만화청에서나 가능하죠? 땀을 어떻게 내? 태양이, 일사가. 태양 열이니까 얘는 뭐다? 혈열부하. 조명은 어때요? 저 조명 보세요. 땀 흘리는 조명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포상할게요, 포상. 그쵸? 예, 없어. 오케이. 그쵸? 얘는 분명히 절대 아닌 거죠? 얘가, 인체가 냉방부하지만 난방부하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체는, 잘 생각해 보세요. 더운 날이야. 더운 날인데 친구가 밖에서 막 땀 뻘뻘 흘리고 옆에 딱 앉아. 옆자리에. 뭐라 그래요? 막. 그래, 막 떨어져. 얘 덥다. 그러죠? 왜? 사람 자체가 이게 부하가 되는 거예요. 더운데 옆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있을래 뭐라 그래 막 떨어지라고 하잖아. 그죠? 뭐 때문에? 더우니까. 그럼 인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체는 냉방부하가 되는 거예요. 열내니까. 자, 근데 틈새는 뭡니까? 틈새는 공기가 왔다 갔다 해. 이 공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뭐다? 열을 가하기도 하고. 창문을 열었다 생각해. 창문을 열어 틈새가 생겼어. 창문을 좀 닫다만 거예요. 틈새가 생겨서 열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뭐가 돼? 여기 뭐까지 포함된다? 수증기가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케이. 왜? 얘가 나가기도 하니까. 열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벽체는 어떻게 돼요? 벽체를 통해서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왔다 갔다 하죠? 벽을 통해서 계속 열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벽을 통해서 뭐까지? 수증기가 같이 동시에 이동했다 보이기 어렵다 싶다. 어려우니까 얘네들은
현열부하만 보자. 벽체나 유리나 이런 것들은 열이 이동을 해. 열이 이동하는데 뭐까지? 수증기가 동시에 이동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유리를 통해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해요.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되죠. 자, 이거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카메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이런 창문 있잖아요. 다시 틈을 열어놓으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죠. 요것도 틈새야. 요렇게 약간 열려있어. 얘는 뭐가 돼? 시공하다 보면은 약간의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틈새는 뭐가 돼요? 공기가 이동을 할 때 뭐까지 이동을 해요? 수증기 이동하죠? 근데 유리야, 유리. 이 유리 자체에서 수증기가 막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벽체나 유리와 같은 그런 구조나 아니면 마감재, 이것은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현열과 자멸을 봐? 아니면 현열만 본다는 얘기예요? 현열만 본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나 유리를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걸 뭐만 본다? 현열만 간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봤더니 얘네들은 현열만 인정하고 자멸은 X인데 자멸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얘는 뭐만? 현열만 인정한다. 그럼 현재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죠?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생각만 하면 되죠? 근데 이거 외우면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서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끔 보면, 막 외워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외우세요? 했더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분 틀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시험장 가면 생각이 안 나. 뭘 해야 돼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이해하면 당연히, 냉방부화 다시 뭐라고? 냉방부화는 방해. 뭘 방해한다? 열 때문에. 높은 열을 가하는 것은 냉방부화고, 자, 열을 막 빼앗긴다고 뭐가 되는 거야, 이때는? 난방부화. 난방부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이동한다. 무슨 부화? 자멸부화. 수증기 이동하지 않는데 현열부화. 됐죠? 이때 이제 공기가 이동하는 건 틈새나 공기가 이동하는 건 다 뭐로 본다? 현열부화며 자멸부화고 모든 부화를 보는 거예요. 왜? 공기를 통해서 뭐다?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수증기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공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틈새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다? 현열부화, 자멸부화, 냉방부화, 난방부화가 된다는 얘기고 벽체나 유리창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동시에 이동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열부화만 인정한다. 그 다음 인체처럼 열이 나는 것들은 대부분 뭐다? 열만 내는 것들은 냉방부화야. 열만 내는 건 냉방부화인데, 그쵸? 열만 내는 건 냉방부화인데, 인체 같은 경우는 땀을 흘리니까 현열부화며 자멸부화가 되는 거고요.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땀을 흘리지 않고 수증기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냉방부화인데 현열부화만 보자. 어때? 된 거죠? 요거야. 별표 3개. 그쵸? 자, 이때 여기서 뭐라고 나와? 동그라미 2번. 상당 외기 온도차는 어디까지? 곱한다까지 손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상당 외기 온도차는 냉방부화 개선 시 고려한다. 밑줄. 그렇죠? 상당 외기 온도차는 냉방부화 시 계산한다. 여기서 상당 온도차는 일사를 받는 일사 밑줄. 외벽이나 지붕과 같은 열용량과 같은 구조체를 통과하는 전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쭉 해놓고 뭐다? 중요한 것은 곱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뭘 얘기해요? 상당 외기 온도차는 뭐 관련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일사. 일사를 받으면 열이 나죠?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상당 외기 온도차. 상당 외기 온도차는 무엇에 의한 영향이다? 일사에 의한 영향이다. 그러면 상당 외기 온도차는 우리가 난방부화입니다. O야 X예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상당 외기 온도차는 무엇과 관련된다? 일사에 의한 출입률을 해요. 일사에 열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일사에 대한 건 어디 나왔어요, 여기? 냉방부화, 난방부화? 냉방부화하고 현열부화, 자멸부화? 현열부화. 그러니까 상당 외기온도 차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일사와 똑같다. 부화 종류는. 그럼 시험 문제 상당 외기온도 차는 난방부화입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고, 상당 외기온도 차는 우리가 현열과 자멸부화를 고려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왜? 일사에 의한 영향은 무슨 부화밖에 없다? 현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야, 그렇죠. 요거야, 요거.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어렵죠? 이런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부화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다시 한번. 상당 외기 온도차는 무슨 부하 때만 계산한다? 냉방부하, 난방부하? 냉방부하. 뭐 때문에? 일사에 대한 영향 정도니까. 일사는 뭐야? 열만 받는 거죠. 열만 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340쪽부터는 이제 공기조화 설비에 관련되는 냉각탑이나 이런 게 나와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